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부동산 공법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6월 말까지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도표를 받으셨을 건데요. 진도표는 우리 요약집 첫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다 좀 오래 붙여가지고 아직 안 나왔나요? 이렇게 이따 둘째 시간에 드릴 테니까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래 진도표 받아가지고요. 꼭 좀 예습을 앞으로 좀 해 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공법은 이 차 과목이고 40랑이 출제되죠. 그리고 40랑 중 최소 몇 개는 맞춰야 합격을 할 수 있냐? 일단 16개. 그래 16개 맞히면 40점. 만약 15개밖에 못 맞췄다 하면 2차는 합격 못합니다. 알겠죠? 다 아시죠? 40 이상 맞춰야 합격의 여지가 생기고, 그래 공법에서 약간 점수 많이 못 얻어가지고 뭐 45점 얻었다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100점 맞았다 그러면 거기서 보태줄 수 있으니까 합격 의지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하시고,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이 좀 효자 과목이니까 거기 좀 잘 정리해가지고 점수를 몽땅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이 부동산법은 다 아시다시피 거기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목차에 나있죠. 가장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조로 그걸 국토계획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법은 몇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12문제 아시죠? 네, 요약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요약집에 있는 내용은 철저하게 자기 것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시험에서 12문제 나오면 최소 10문제 이상 맞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점수는 여기서 얻어내야 됩니다. 공법은. 아주 공부한 만큼 쉽게 나오니까 여기서 점수를 얻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 있지 않습니까? 주택법이 7문제 나오는데요. 이거 열심히 그 요약집에 있는 것만 보면 돼요. 열심히 해서 5개 이상 맞히도록. 이렇게. 그러면 일단 16개 거의 근접하고 있죠? 끝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농지법이 있는데요. 농지법은 요약집에 있는 거 보면 2개 다 맞출 수 있어요. 2개.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쫙 점수를 올려놓고, 나머지 법률은 반타자. 하급만 맞추면 돼요. 상중하로 그 출제 난이도를 조정해서 출제를 하는데, 하급이 각각 밤마다 2문제씩 나오거든요. 2문제 최소가. 하급은 아주 그냥 공부 살짝 하면 다 맞히게 그럼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법 6문제 나오는데 2개 이상 맞추면 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2문제 이상이. 건축법 7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2문제 이상. 그럼 일단 어때요? 거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답하면 몇 개예요? 23문제. 나머지는 찍어도 2-3개 맞춰요. 찍어도. 알겠죠? 이것만 이렇게 딱 자기가 확실히 파가지고 점수 착착 올려놓으면 나머지는 딱 일렬로 쫙 1번 아니면 제로 이 점수 획득했던 거 세보니까 그 답에 해당한 번호를 세보니까 좀 빠진 게 있다. 그러면 거기다 딱 찍으면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 맞힐 거 아닙니까? 끝나죠. 공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가장 먼저 국토개법 할 거. 요약집에 있는 거 달달달 해버리세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달달달. 달달달. 거기다 써놓으세요. 달달달. 대충 해가지고 점수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국토개법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35쪽까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빨리 끝날 것입니다.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35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부터 들어가죠. 이 국토계획법상 가장 먼저 나온 게 용어의 정의, 뜻이 나오죠. 용어의 정의, 같은 말로 뜻, 같은 말이에요. 용어 정의가 총 25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꼭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아서 그걸 탁탁 용어 정의를 짝짝해 두면 돼요. 가장 먼저 광역 도시 나오죠. 광역 도시계획에서 광역 도시계획이란 이거죠. 광역 도시계획이란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냐 그러면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힌트 얻으셔야 돼요.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관, 이게 포인트죠. 네.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광역 계획권이다. 광역 계획권이다.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나왔네요.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렇게 왔어요. 특별시의 틀려요. 광역 계획관. 그거 딱 외우시고. 두 번째, 도시군계획이 나오죠. 도시군계획에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5가지 행정구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이름을 도시계획이라 명칭을 붙입니다. 군직에서 만들면 군계획이라 명칭을 붙이죠. 그래서 합성하시켜서 도시군계획 그래요. 5가지를 늘지 하셔야 되죠. 광, 시. 그 다음에 이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취한다? 그게 중요해요. 광역시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취해.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팔도되어 있는 군이다, 이렇게. 취해. 그래, 특강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도시군계획인데 이 계획은 2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죠. 2가지가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땅. 그래 여기에 이 말이 다 보여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앞에 이거 뒤에 이거. 그래 기본과 관리 이걸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 도시계획으로 구분된다. 틀리죠? 너무 쉽게 나와요. 쉽게 내도 다 틀린데? 몰라 어렵게 내.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2가지로 구분된다. 뭐가 뭐? 기본과 관리. 마지막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 이 2가지 계획을 만들어서 개별 도시군에 대하여 계획을 짭니다. 기본계획은 그 도시군의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서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요. 미래 청사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는 이런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 하겠다. 그런 미래 청사를 제시하는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기본계획이라면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 밑그림을 이제 물감으로 딱 색칠해서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개발한다, 이거는 정비한다, 보존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도시를 군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뜻을 잘 아셔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은 역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광특특시. 그래서 똑같아. 그리고 군 기본계획일 때 이 군도 똑같아. 이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공간구조, 이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미래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거. 종합. 그래. 종합계획인데, 무슨 계획 수립으로 지침되는 계획이냐? 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침된다.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죠. 그래, 기본 계획이 광역 도시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지침을 내려서 줍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 지침을 수용해가지고 딱딱 결정해서 나가죠. 그래, 이 관리계획은 역시 특광특특시군에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곳을 정해주고요. 정비할 곳을 정해주고요. 이 말 중에 보존할 곳을 정해주기 위해서 수립한 토지용 계획이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이 뭐냐? 그러면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그래,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6가지를 결정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 행정처에서. 6가지를 아셔야 되죠? 도시 군가로 결정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6가지 돼요. 다 아시죠? 약자로 영, 기, 사, 지, 임. 여러분은 이걸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꼼꼼하게. 아시죠? 그래, 영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 이때 용도지구가 뭐냐 이거 아셔야 되죠. 용도지구가 뭐냐 이거 아셔야 되죠. 이때 이 용도 지역에는 이거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된다 안 된다. 농업진흥지역. 둘 중에 하나예요. 된다 안 된다. 몇 번일까? 1번, 2번. 그렇죠? 시간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건 농지법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법에 있다고? 농지법.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용도지구는 이거 들어가지 않아요. 용도지구 그 명칭을 쫙 깨뜨려 계셔야 되죠?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 이 용도지구 또 이 용도지구 이게 뭐냐 여기다 써놔. 25페이지 이렇게 써놔. 25페이지. 그래, 25페이지 보면 공부하기 좋게 쫙 해. 또 거기다 펼치기를 해놨어. 펼치기. 25페이지 가서 봐봐요. 25페이지 보면 펼치기 해가지고 딱 했어. 그걸 딱 바로 압축하면 용도지기 되고 그걸 펼치기 하면 쫙 나오죠. 그 이름을 착착착 깨고 계셔야 되죠. 기본이죠. 도감농자. 머리자 따서. 아시죠? 그리고 도시군 주상공로, 관리직은 보생계, 그리고 주거적은 다시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 상업적은 중1, 6은, 공업적은 전1준, 그 다음에 녹적은 보생자, 딱 끝, 여기까지. 명칭을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아직까지 이걸 못 넣었다. 안 늦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법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요약집. 머리에다 달달달 하세요. 다른 자료 수집하지 마시고. 공부도 꼭 안 하시는 분들 막 자료 수집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만 보면 좋은데 그걸 또 친하다만 뿌리신 분들이 있어. 해년마다 그러신 분들 꼭 있습니다. 그분도 다 떨어져. 해년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법 이것만 하세요. 공법. 그리고 다음에 또 단원별 문제집 나오잖아요. 그 문제집 할 때 또 이거 또 반복할 거예요. 문제집하고 또 이거 하고 계속. 또 다음에 동영 모의서 보면 또 이것도 할 거예요. 계속 반복. 이것만 가져가세요. 다른 거 볼 시간도 없어요. 정신만 더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대한민국에서 1등 요약집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 이거 책으로 좋은 요약집이니까 꼭 이거까지 반복적으로 다른 거 다 이제 던져버려. 다른 거 찾아보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기출문제집 우리가 가지고 또 같이 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풀고 또 이거 하고 같이. 그럼 되는 거죠. 그럼 게임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해하고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복사를 그대로 해버려야 돼. 복사. 자, 그래서 25페이지 보면 용도지 명칭 쫙 나옵니다. 그대로 순서로 넣어버려야 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구 9개 있잖아요. 쫙 경고, 방방, 보치기, 특법 해가지고 쫙쫙쫙 나와야 되죠. 있죠? 25페이지.
몇 페이지 있다고요? 25페이지. 그 쫙 있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여기 용도구역은 총 5개가 있어. 개, 시, 수, 도, 입. 여기까지. 5개. 그래,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원점 넘어오셔서 이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여기요. 기반시설은 3페이지 있어. 3페이지 이렇게 써놔. 기반시설을 확대하면 3페이지 쫙 펼치게 놨어. 그래서 3페이지 보면 기반시설 어마어마하네.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기반시설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7가지로 크게 대분류해서 쫙 지켜놓고 있죠. 교통시설 쫙, 공간시설 쫙, 유통시설 쫙, 공공문화체육시설 쫙 있죠.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 방위시설, 환기시설. 이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야 돼. 기반시설 말 빼버리고 도로 설치, 그래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연결해서. 아시겠죠? 그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3가지 꼭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 정비사업에는 개. 이때 도시개발사업 밑에다 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구체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정비사업은 무슨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로 공부하냐? 도시 및 주관경법.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것들을 다 도시공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6가지 달달달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에서 여기에 있는 용어들도 구체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 이거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 잘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이걸 딱 가로쳐 놓고 나머지 다 써놓고 이것은 뭐냐 이렇게 물었어. 지구 단위 계획이다. 또 지구 단위 계획 딱 써놓고 다 틀리게 살짝 틀어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또 출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바로 이 지자 앞에 이름 숨어 있어요. 한 개의 지구 단위란 말이에요. 한 개의 지구 단위. 이 한 개의 지구 단위라는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따라 수립합니까? 전부에 따라 수립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일부지 전부하면 틀려버려요. 전부하면 틀린다.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은 특광, 특특, 시군이었어. 그 중에 강주 광시를 끌고 올까? 이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이야. 강주 광시 땅이 엄청 크죠? 강주 광시 땅에다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나 만든다? 그럴 일 절대 없어. 강주 광시를 통째로 지구 단위 만든다? 그래서 개발 싹 해버린다? 그럴 일 절대 없다. 알겠죠?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여기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무 곳에서나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를 먼저 지정해.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천 터미널을 만들어 갈 때 그때 앞 옆에 도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뚫어놨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딱 지정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놓고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지구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지구 단위.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주로 그 장소 개발한다든가 보다 계획적 구체로 정비해 나가고자 할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때 지구 단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한 장소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인 강주 광시 땅덩이 큰데 여기다 통째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전부에다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삼각산 다 밀어버린다? 어동산 다 밀어버린다? 그럴 일이 있어 없어요. 시외곽지대에 있는 건 논밭 다 밀어버린다? 그럴 일 없잖아요. 응?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이 강주 광시인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인 땅 중 특정 장소 개발과 정비를 할 때 보다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고자 할 때 지정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하나 지정하게 되면 하나의 지구 단위 만드는 겁니다. 또 여기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한다면 또 지구 단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이고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겠죠. 전부하면 틀린다 이겠죠. 알겠죠? 일부에 대하여 그 장소의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고 보다
합류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짠다 그 말이지. 그 장소의 토지기능도 증식하고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말이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수립하는 무슨 계획 일정이냐? 도시 군관리 일정이에요. 그래서 도시 군관리로 딱 결정을 하면 구속력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그 장소는 개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중에. 자, 두 가지. 지구단위 뭐냐? 그러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 일부. 마지막에 도시 군관리 이걸 꼭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 용어정이니까 그대로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용어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어정의로서 지구 입지규제 최소기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계,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다면 그 안에 토지용을 이렇게 하자, 건축물 용도를 이것만 들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런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용, 정정적 이런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 구역을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게 하여 수립하는 무슨 계획 일정이다. 이것도 도시군관리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포인트가 뭐냐? 끝에 포함된 계획이다, 제외된 계획이다. 그게 중요해. 그래 핵심 용어를 찍고 갑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합니다. 지자체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로 국토교통부장 아니겠죠? 국가입니다. 지자체하면 틀립니다. 그런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이 마지막 포함된 계획 또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포함 후 반대말이 제거든요. 그래서 제외된 토지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포함된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나오죠. 성장관리계획. 이 성장관리계획은 아무 데서나 만든 게 아니고요. 이 계획을 짜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있어. 그걸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서 이 장소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여기서 키포인트.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여기서 안 들어간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아닙니다. 알아두시고. 자, 이왕에 나왔으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 그다 여러분만 딱 알도록 살짝 줄 거 놓고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미리 한번 눈으로 딱 찍고 머리다 좀 새겨두세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할 때에는 어디다만 하느냐? 바로 녹지지역 안 했다, 관리지역 안 했다, 농림지역 안 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 했다. 이 네 가지 용도지역 안 했다만 지정할 수 있다. 녹관농지 안 했다만 지정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못한다. 어디에다는 지정 못할까요? 그래. 오, 대단하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다는 절대 지정 못한다. 이걸 가지고 최근에 2번 출제했습니다. 이게 포인트. 더 뒤에 가운데 또 나오는데 국토교법상 미리 알아주시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뒤에 가운데 가면 할 게 없어지잖아요. 여기다 머리다 넣어버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녹관농자 안에다만 지정할 수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절대 지정 못한다. 이렇게 딱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바로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말 나오는데 이게 뭐냐? 거기 뜻이 나오죠? 세 가지를 묶어서 비교해 두셔야 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자가 쓸 용자인데 이것은 모두 다 토지에 따라 지정해서 토지용을 규제하자는 것이죠. 규제할 때 이것은 1차, 이것은 2차, 이건 3차. 별로 말하면 1스타, 2스타, 3스타. 아시죠? 이걸 이해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토지의 중첩에서 정할 수 있어요. 중첩에서. 중첩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지면 누가 가장 세냐? 스타가. 스타가 뭐냐? 용도 구역이다. 용도 개시 수도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세냐? 용도 지구다. 이 관계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투스타다. 원스타다. 용도 지구. 이 관계를 먼저 딱 머리에다 새겨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때 하나의 토지에 원스타, 투스타, 스타 동시에 중첩에서 지정될 수 있거든요. 세 가지가 동시에 중첩 지정되어 있다면 그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될까? 용도 구역이. 그래서 용도 구역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 및 용도지구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적용도 할 수 있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해. 용도구역은 용도적 용도지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중요해. 강화 제한, 완화 제한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용도지구는 투스타로서 쓰리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누구에게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 원스타. 그래서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적용 또는 완화 적용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이 정도를 깨뜨려 계셔야 돼요. 용도지역은 투스타, 스리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도적의 정의에서는 지구가 나오고 구역이 나오면 안 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그래, 용도지역은 포인트, 마지막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할 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이지. 포인트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 용도적, 여기 전 국토가 있다. 남쪽에 있는 땅, 이걸 국토로 합시다. 이걸 변형하면 바로 이게 국토예요. 국토를 대상해서 도시적이다, 뭐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 보존이다 이렇게 용도적을 지정하잖아요. 이때 이런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예컨대 여기다 농림적이다라고 이 토지에다 지정해놓고 그 위에다 자연환경 보존적이다라고 중첩,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 중에 아니하게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식이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끝에 무슨 격으로 다 결정합니까? 무슨 격으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도 눈여겨보셔야 돼. 도시군가이지 도시군 기본계 광역 도시계 하면 틀리겠다. 이 정도. 다시 용도 지역 위에 용도주를 중복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중복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근데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 간에 서로 중복되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중복지역 문제 동시에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죠. 기반설에서 12번 기반설에서 알아둘 것은 이 기반설 뜻이 어마어마하게 길어. 그걸 다 뜻을 엎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 걸리죠. 그래서 기반설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눈여겨보셔요. 그 기반설에서 알아둘 것은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성질 같은 것들을 다시 7대 분류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7대 분류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짝짓기 하는 것이 시험 공부다 그랬어요. 교통시설에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 뭐가 있는가? 그 중에서도 뭘 꼭 좀 외우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환경기초시설은 반드시 필히 외우라고 그랬죠. 환경기초시설. 그래,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기반시설이 크게 이렇게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 쭉 있죠. 7대 분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환경기초시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 이용되고 있는 기반시설이 환경기초시설로서 오늘날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 문제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기초시설로는 5개가 있는데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하자 그랬죠. 폐폐, 수수, 빗물 이걸 딱 먼저 암기해 놓고 여기서 하나씩 연상해서 뽑아내자 그랬죠. 폐는 폐차장, 폐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는 수질 오염 방지시설. 이제 또 하나 수, 이 수가 또 관건이네요. 하수도다, 하천이다, 아니면 방수시설이다, 방수설비다, 뭐예요? 그렇죠. 유수지도 아니고 이거 중에 하수도에, 하수도에, 하수도에. 특히 이거 줘야 돼. 이것이 문제, 이것이. 하나, 하수도. 하천도 아니고, 유수지도 아니고,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빗물 하면 끝나죠. 빗물 지점 및 이용시설. 5개 달달달.